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인터넷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잘 보내셨어요? 학습주는 요즘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질문을 받아보니까 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 때 이해가 잘 되죠. 근데 그게 자기께 되려면 자기 걸로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꼭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막히는 부분을 꼭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다음 과정 가서 그 부분에 머뭇거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히면 다음 과정에 딱 거기서 또 막히게 돼 있으니까 항상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에 보니까 구호 우리가 외쳤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진짜. 근데 저도 사실 그거 하고 나니까 힘이 되게 나던데 이번 주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화이팅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끝까지. 네, 화이팅만 하고 공부 다 한 줄 알고 화이팅만 계속 미치면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요 순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죠? 자, 없었다. 다시 해보겠어요. 여러분, 올해는 합격해. 그다음 모두 다 합격해. 동차로 합격해. 파이팅! 한 번 더 할까요? 네, 다시. 여러분, 올해는 합격해. 모두 다 합격해. 동차로 합격해. 파이팅! 좋았어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만. 파이팅! 그리고 저한테 DM 보내시는 분은 제가 이거 항상 해드리거든요. 저한테 인스타로 DM 보내시는 분은 제가 운전할 때 그걸 DM을 확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서 뭐 이렇게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요, 지금. 그래서 자, 올해는 합격해. 모두 다 합격해. 동차로 합격해. 파이팅!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파이팅이 좋죠. 그러니까 힘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냥 국밥 맛에 이게 끝나. 공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맨 끄트머리, 자료 끄트머리 보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수험생들에게서 4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합격서 보고, 밴드 풀고, 질문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풀고 하자 이거. 듣고 보고 풀고 하자. 그러니까 강의 다시 듣고, 그다음 합격서 꼭 보고, 밴드 풀고, 그리고 막히는 거 꼭 질문하자. 이 4가지를 잘 실천하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디 할 거냐면 취득쇼 부분을 하도록 하겠어요. 취득쇼 부분. 먼저 합격서로는 78페이지, 그 다음에 기본서는 315페이지인데요. 일단 조문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첫 번째가 취득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점유취득쇼인데요. 점유취득쇼. 그러니까 오늘 할 게 대단히 많아요. 취득쇼 파트에 관한 계산점에 관한 판례사항을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과 종업권, 그리고 용익물권 3가지를 다 처리할 생각이거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기본적인 내용은 꼭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용은 반드시 강의를 꼭 다시 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취득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점유취득쇼인데, 이는 조문이 245조 1항에 245조 1항. 이 조문은 좀 기억합시다. 점유취득쇼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얘는 몇 조 몇 항이다. 245조 1항이다. 그까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년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거기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함으로써? 등기죠. 그러니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소유의 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봐야 되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건 자주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주점유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 의사 표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잘 보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무슨 계약 같은 걸 체결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지난번에 배웠죠. 187조죠.
그럼 먼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86조. 조문 어떻게 돼요?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187조죠. 이게 상, 공, 판, 경,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상은 뭐예요? 상소, 공, 공용징수, 판, 판결, 경,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취득 시에는 등기 필요 없고 뭐 할 때? 처분할 때 등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유 취득 시효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규정인데 상, 공, 판, 경, 기타 중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타. 그러면 골로 가는 거죠. 기타에 해당된다면 물권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얘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했으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가 맞는데 얘는 187조의 예외라는 겁니다. 예외.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87조의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87조의 예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보고 세부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취득시효로 되어 있으니까 이 취득시효는 말 그대로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또 거꾸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걔는 소멸시효.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생기는 건 취득시효라고 하고 권리가 없어지는 건 소멸시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이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1951년 1월 1일부터 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라는 건 갑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이 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가 언제죠? 51년 1월 1일. 여기 이제 점유가 시작됐다 그래서 점유 개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 점유가 시작됐으니까 갑은 소유자, 을은 이제 점유하는 사람이니까 점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을 때는 별다른 이름이 없고 그냥 점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71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딱 몇 년 점유한 거죠? 20년. 그러니까 원래 기간을 계산할 때 년, 월, 일로 기간 계산할 때 첫날은 기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첫날은 1월 2일이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1년 1월 1일이 되면 딱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어봤던 내용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냥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지 않죠. 뭘 해야 되죠? 등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냥 점유자 이렇게 부르는데 20년 기간을 채웠어요.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을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뭐로 바뀔까요? 갑은 소유자, 을은 시효 완성자라 그럽니다. 시효 완성자 또는 시효 취득자 이렇게 불러요. 일단 시효 완성자, 시효 취득자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뭐만 완성했고 시효만 완성했고 아직 무엇을 하지 않았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 겁니다. 요 용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효 완성자, 시효 취득자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건 시효만 완성했고 뭘 하지 않았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매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토지를 경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됐으니까 을은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을은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은 유지될까요? 상실할까요? 상실하는 거죠. 상실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이 한 개 있어야 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갑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시효가 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아니면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예요? 얘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유자 갑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을이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토지를 매해 경작했다는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는 제도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의 의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취득시효의 의의. 요 합격서 78페이지. 그 다음에 요 기본서 315페이지 가면 취득시효의 의의가 나오죠. 찾으세요? 자, 취득시효란 거기 그림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취득시효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가에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다. 이게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의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됐다.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 이게 요 취득쇼 제도가 일단 땡 잡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취득쇼의 기본적인 의의는 제가 기초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취득쇼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그다음 을을 보호하는 제도인 건 맞는데 을이 손쉽게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는 아니고 갑의 소유권을 무조건 뺏는 제도도 아니다라는 개괄적인 설명을 기초 강의에 해놨으니까 그 취득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기초 강의 듣지 않으신 분은 꼭 그 취득쇼 앞부분 내용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취득쇼라는 제도가 절대 땡 잡는 제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점유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얘가 몇 년 동안 점유해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토지에 들어가서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여러분 나이에 20살을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 나이 20살 더하면 몇 살이에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럼 거꾸로. 그럼 여러분 나이 20살을 빼면 어제 수업할 때 그 앞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몇 살이냐 그랬더니 4살이었다. 4살.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가지 일을 지금 해야만 소유권을 주는 거니까 취득쇼 제도가 절대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토지를 경작했다는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뺏기기 전에 갑을 보호해 주는 방법이 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잃기 전에 자신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갑의 땅을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갑하고는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면 을이 한 10년 점유한 시점에 갑이라는 사람이 너는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내 땅을 공짜로 쓰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땅 쓰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취득수요가 중단되죠. 중단된다는 건 10년 동안 했던 다 꽝이 되고 다시 몇 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2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늘어나는 경우에 또 물권적 청구권에서 또 늘어나고 물권적 청구권에서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20년에 한 번씩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을의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 법언으로 표현하면 법률 속담, 이걸 법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하고 똑같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갑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해 줬는데 이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외우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취득쇼가 되는 권리가 있고요. 취득쇼가 안 되는 권리가 있고 그래요. 먼저 그 소유권은 취득쇼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시니까 이 소유권은 취득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소유권을 필두로 해서 이걸 외워봅시다. 소지지전질입니다. 소지지전질 얘는 취득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먼저 요 소는 뭘까요? 소유권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각각 취득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맨 끝에 질은 뭘까요? 이게 질권이죠. 질권 이것도 취득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연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점유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했어요. 그럼 뭘 주는 거죠? 소유권 주는 거고 그 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시효취득은 뭐냐면 이건 사용수익의 의사예요. 사용수익할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썼다. 그럼 등기하면 뭘 주는 거죠? 용익물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담보할 의사로 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질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유의 의사일 때는 뭐고? 소유권.
사용 수익할 의사일 때는 용익물권, 채권 담보 의사일 때는 질권 이런 걸 준다는 겁니다. 대신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이거 점유가 저형입니다. 점유가 저형. 점 뭘까요? 점유권이죠. 점. 그러니까 점유권은 말 그대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나에게 점유권이 그냥 인정이 되는 거니까 점유가 뭐 20년 동안 계속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곧바로 점유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유는 뭘까요? 이게 유치권이죠. 유치권도 시계 사례 생각나요? 그럼 시계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기 시계 가지고 있으면 유치권 되죠. 이건 일정 기간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점유가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가는 뭐냐면 이게 가족법상의 권리입니다. 가족법상의 권리. 대표적으로 그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쌈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속에 데려놓고 내가 20년 동안 밥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 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족법상의 권리 이런 것들은 취득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저당권입니다. 일단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점유가 돼야만 취득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데 저당권자는 절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취득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얘도 하나 기억해 둘까요? 형이 뭐죠? 형성권, 형성권. 여기는 EX 하시고 형성권에 해당되는 걸로 시험제 날 만한 거가 한 2개 정도 써봅시다. 먼저 취소권. 사기 당했을 때, 강박 당했을 때 각각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제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얘는 그 취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되고 그다음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취득시효하고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외워봅시다. 외워볼까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안 되는 걸로 뭐죠? 점유가 저형, 점유권, 유치권, 그다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그다음 형성권, 점유가 저형, 점유가 저형. 그러니까 저는 형이 없는데 점유가 저형이에요. 점유가 저형, 점유가 저형입니다. 그렇게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일단 암기상 처리했어요. 취득시효 되는 권리 뭐라고요? 소지지전질, 소지지전질 안 되는 거. 점유가 저형, 점유가 저형, 유가 저형 이렇게 자, 간단하게 처리해서 정리해 둡시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다시 원래 데려오시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여기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규정인 건 맞는데 얘는 반드시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니까 187조의 유일한 예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이게 실무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얘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을은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갑이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요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이는 그 외관상으로 보면 이전 등기를 경로받으니까 승계 취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의 승계 취득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은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았으니까 이건 갑의 권리를 을이 넘겨받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승계 취득이 되죠. 그럼 이 취득시효는 승계 취득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승계 취득이 되려면 권리를 넘겨받기 위한 계약을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이라든가 증여 계약, 교환 계약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의 승계 취득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이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라는 겁니다. 원시 취득. 대신 실무상 원래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부분 무슨 등기를 하는 거죠? 보존 등기라죠. 보존 등기. 그래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거 제일 처음에 보존 등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2개가 되는 겁니다. 먼저 갑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을 앞으로 새롭게 보존 등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원시 취득 옆에다가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함 그렇게 써볼까요? 원시 취득 옆에다가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함
자기 옆자기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필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필기한 좀 살펴보세요. 잘 못 쓰면 좀 꼭 알려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난 3번 알려줬다. 3번 알려줬는데도 잘 모른다. 더 이상 뭐 같이 알려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다시 원시 취득이라는 점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취득시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런데 실무상 무슨 능계를 한다? 이전 능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잘 따져 두셔야 되는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언제죠? 51년 1월 1일이고 그다음 취득시효가 완성한 시점이 언제예요? 71년 1월 1일. 그런데 반드시 무엇을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그러면 73년 1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한 거 맞죠? 그러면 이때 취득시효가 소급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결국 을이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냐 아니면 요 취득시효가 완성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냐 아니면 점유를 개시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뒤늦게 등기를 하긴 했지만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죠. 이건 취득시효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이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이래버리면 점유 개시한 때부터 등기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승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을이갑에게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취득시효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라 그랬죠?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니까 을이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경제하겠다는 사실 상태를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뒤늦게 등기를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고소를 올라가서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야만 자기 땅을 경제한 것이 돼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생기는 게 방지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둘까요? 취득시효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취득시효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조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245조이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20년간 읽어볼까요? 시작. 20년간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20년간 그랬죠. 20년간 그랬으니까 20년 동안 점유를 뭐 해야 되죠? 계속. 근데 점유 계속 사실은 추정돼야 안 돼요. 지난번에 점유하고 있으면 총 6가지가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되는 내용 뭐 있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계속, 본권. 그때 계속 사실 추정되는 겁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뭐한 것으로?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소유의 의사가 이게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하다면 무슨 점유로 추정되죠?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순순히 건네받는 게 뭐죠? 평온점유. 확 때리고 뺏어가지고 온 게 폭력점유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점유한 게 공연점유. 남몰래 숨어서 점유한 게 은비점유. 그럼 점유자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인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모르겠다면 역시 무슨 점유로 추정해줘요?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뭐 해야 되죠? 점유. 이때 말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토지를 경작하면 뭐가 될까요? 직접 점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그럼 자기가 간접 점유. 그러니까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다 취득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몇 년이죠? 20년. 그럼 언제부터 20년이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언제 나왔지? 자, 일단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33번인데요. 얘 언제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왜 나왔지, 얘가?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해보겠어요? 자,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그러세요? 자, 첫 번째 뭘 골라야 될까요? 저당권.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점유가 저형할 때 저당권. 이거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답 골랐고, 그 다음에 요 지역권은 아까 소, 지, 전질 요 지역권도 취득시효 되기는 돼요. 대신 여기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취득시효 된다는 겁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그 다음 지상권도 되죠.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까요? 전세권. 전세권도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국유재산 중에서 요 일반 재산은 돼요. 일반 재산. 그러니까 일반 재산은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국유 일반 재산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명 불상자의 소유. 불상이라는 건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토지. 당연히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그 다음에 그 합격서에 보시면 그 취득시효의 주체하고 객체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먼저 78페이지 올까요? 78페이지 오시면 그 78페이지 그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취득시효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아까 점유 취득시효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몇 년간이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자, 그러면 얘는 왜 점유 취득시효로 이름 붙였을까요?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점유를 먼저 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로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럼 그 두 번째는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죠.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등기를 먼저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읽어보겠어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읽어봅시다.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일단 얘는 먼저 등기를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10년이에요.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그리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동산 장기 취득시효 있죠. 얘는 10년입니다. 읽어보겠어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건 동산 장기 취득시효는 이제 옆 사람 볼펜 있죠. 볼펜을 이렇게 내가 훔친 거예요. 볼펜 이렇게 훔쳐서 이걸 10년 동안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소유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뭐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요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단기 취득시효 한번 해볼까요? 단기 취득시효 읽어보겠습니다. 5년간 자,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총 4가지죠.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 장기 취득시효, 동산 단기 취득시효. 이 4가지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요건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요건은 소유의 의사하고 평원 공연이죠.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게 2가지입니다.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2가지 뭐죠?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오시면 그 취득시효의 주체라고 되어 있죠. 취득시효의 주체 5번 찾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자연인.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연인 당연히 취득시효의 주체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법인도 되죠. 법인도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인 그게 종중입니다. 종중. 사람의 단체인데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종중입니다. 그러니까 종중 시효 취득의 주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권리 능력 없는 재단, 대표적 유치원 이런 것들이에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 당연히 이것도 취득시효 주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 국가도 되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다 됩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 5번 취득시효 주체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요. 동그라미 5번 취득시효 주체 옆에다 땡땡 하고 다 된다 이렇게 써볼까요? 다 된다. 즉 무엇은 시효 취득의 시효 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는 겁니다. 다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객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체. 자, 첫 번째 자기 동그라미 할까요? 자기 부동산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내가 점유하고 난 다음에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기 부동산도 취득시효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입증곤란 구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울 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 물건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동산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가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 이것도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되죠. 디귿번 일필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해볼까요? 일필토지의 일부.
그럼 이게 한 필의 토지예요. 여기가 1필 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요 빗금신 부분을 을이 20년 동안 점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분필 절차 거치고 여기도 한 필로 만들고 여기도 한 필로 만들고 빗금신 부분에 관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쇼는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등기부 취득쇼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1필 토지의 일부인 상도로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는 되고 점유 취득쇼는 되고 등기부 취득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공유 지분도 취득쇼 돼요. 공유 지분도 취득쇼 가능한데 대신 공유물 전체를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유재산은 취득쇼 될까 안 될까요? 국유재산 안 되겠죠? 내가 여러분 그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 소유권 취득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유재산 취득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신 국유 일반재산 이게 뭐냐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논, 밭, 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논, 밭, 토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 밭, 토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자연 곡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 곡물이 뭔지 아세요? 그 대표적으로 낙동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번에 낙동강 시효 취득했잖아. 이런 거 안 되겠죠? 뭐 경포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강, 호수 그걸 자연 곡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당연히 시효 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끝에 꼭 이거 됩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이거 어떤 경우 생각하면 될까요? 아파트, 뭐 지하실, 계단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건 시효 취득의 대상 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주차장 들어가서 계단에서만 20년 살았다. 소유권 취득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 점유 취득쇼의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20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0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취득쇼의 기산점 내용이에요. 자, 먼저 제가 연도를 쭉 할 테니까 얘는 그 합격서에는 제가 그림을 하나하나 다 그려놨어요. 이걸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펜 놓고 여기는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용 정리가 될 테니까 일단 여기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갑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연도를 잘 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1951년 1월 1일부터 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197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을은 총 몇 년을 점유를 했죠? 산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수? 1976년 빼기 1951년. 이거 계산해야 되죠?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렇게 이게 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죠. 이게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취득쇼가 사례문제로 나오면 꼭 연도가 나오거든요. 연도가 나오니까 시험지 옆에다가 꼭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다음에 맨 처음 점유한 때를 빼서 반드시 얘가 몇 년 점유했는지 꼭 연도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얘가 점유한 기간은 몇 년이죠? 25년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쇼에 필요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점유 취득쇼에 필요한 기간이 20년. 그러면 언제부터 20년의 기간을 계산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기산점이라는 거예요.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 첫 스타트를 기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취득쇼의 기산점은 일단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맨 처음 토지 들어간 때, 즉 51년 1월 1일 스타트로 해서 71년 1월 1일에 취득쇼가 완성한다. 이렇게 주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점이 76년이니까 이걸 거꾸로 계산해서 56년 1월 1일에 취득쇼가 완성한다. 이렇게 주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20년이 되게끔 자르는 거죠. 20년이 되게끔 자르는 거. 이건 임의로 선택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즉 55년도에 내가 점유를 시작했고 75년도에 취득쇼가 완성한다. 이렇게 주하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죠?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거꾸로 계산하는 건 역산한다. 그 다음 뚝 잘라 주장하는 건 임의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산점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래요. 그럼 원칙은 1번이 원칙일까요? 1번이 원칙일까요? 1번이 원칙일까요? 1번의 원칙, 1번의 원칙. 그럼 누가 봐도 가장 보편 타당한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몇 번의 원칙이다? 1번의 원칙. 그럼 잘 볼까요? 그러면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71년 1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거죠. 그럼 이때 취득시효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걸까요? 이걸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거냐면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오늘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다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점유 취득시효는 여기까지는 쉬워요.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등기부를 열어본다. 그리고 그때 나와 있는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 이겁니다. 자, 다시 원칙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점유 개시시가 원칙이다. 20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점유 개시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볼까요? 이때는 총 점유한 기간이 몇 년이죠? 25년 점유했죠.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점유를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소유자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역산했을 때에도 56년 1월 1일 당시 소유자 누구예요? 갑. 그 다음에 임의로 선택했을 때 75년에도 소유자 누구죠? 갑. 여기는 중간에 소유자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갑인 점이 똑같죠. 그러니까 원칙은 점유 개시시가 원칙인데 두 번째입니다.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번과 3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역산할 수도 있고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네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엔 을이라는 사람이 19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해서 똑같아요. 7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연도를 잘 봅니다. 자, 이번엔 61년 1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61년 1월 1일에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땅 주인 누구죠? 병이죠. 그럼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뭘까요? 도리어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의한 건물 철거 청구서 건물 철거가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을이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을에게도 중요하고 그 다음 병이라는 사람에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산점부터 해봐야 됩니다. 기산점. 그럼 이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20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첫 스타트는 언제죠? 점유 개시시죠. 여기가 기준, 여기 기준. 점유 개시시 51년 1월 1일이 기준이고 언제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71년 1월 1일에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취득시효가 완성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요 71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따라서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1번의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번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또 다른 내용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엔 을이 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76년 1월 1일까지 점유한 겁니다. 76년 1월 1일까지. 또 연도를 잘 봅니다. 자, 이번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73년 1월 1일에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73년 1월 1일에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금 땅 주인 누구죠? 병이죠. 그럼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똑같아요. 여기도 1번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경우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니까 55년도에 점유를 시작했고 75년도에 취득시효가 완성한다. 이래버리면 요 75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 되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 그랬죠?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 근데 여기 지금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산을 하거나 임의로 선택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가 기준이 되죠?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 되죠. 점유 개시시. 그러면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니까 언제 취득시 완성하는 거예요? 71년 1월 1일에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때 71년 취득시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지 병이 아니죠. 따라서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취득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요 취득시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토지 반환 청구를 하면 건물 다 철거하고 토지 비워주고 을은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61년도의 병하고 여기 73년도의 병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자, 다르죠. 그럼 잘 보면 요 61년도의 병 얘는 뭐냐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고 그 다음에 얘는 73년도의 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 풀 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먼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팍 줄이면 전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전대. 그 다음 여기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후꽝. 그러니까 전대 후꽝.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대 후꽝. 나중에 그 취득시효는 늘 얘가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설할 때도 뭐 전대 아시죠? 이렇게 하면 후꽝 아시죠?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주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후꽝.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 주장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그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그럼 하나 더 해보겠어요. 자, 생각보다 잘 따라오는데요. 생각보다. 자, 볼까요? 네, 다른 내용. 조금 이제 기간이 좀 달라요. 먼저 을이라는 사람이 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엔 잘 봅시다. 9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이 점유한 기간은 총 몇 년이 되는 거죠? 또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1996년 1월 1일 빼기 1951년 또 까고 9 빼기 5는 601, 이거죠. 이게 45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일단 그 40년이 넘으면 일단 이거 20년이 2번 된다. 이런 경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20년이 2번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그런 경우를 전제로 시험 문제가 나요. 자, 그러면 날짜 봅시다. 자, 이번엔 요 73년 1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요 현재 땅 주인 누구죠? 병이죠. 그럼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 여기는 보면 45년 점유를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소유자 바뀐 적이 있다 없다? 바뀌었잖아요. 이거 바뀐 게 아니고 뭐 얘기해? 중간에 소유자 바뀌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다시 계산점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가 기준이죠?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죠. 그러면 언제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71년 1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71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지 병이 아니죠. 따라서 요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1번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된다는 거예요.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이 언제죠? 73년 1월 1일. 이게 소유권 변동 시점이에요. 소유권 변동 시점. 그러면 요 73년 1월 1일을 첫 스타트로 해도 또 20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언제 취득시 완성하게 될까요? 요거 93년 1월 1일에 취득시효가 또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무슨 취득시효라고 말할까요? 이게 재취득시효입니다. 재취득시효. 즉, 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계산점으로 삼아도 또
취득시효가 또 완성이 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계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취득시효는 누구한테 주장된다 그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재취득시효는 누구한테 주장하는 걸까요? 왜요? 이것도 반드시 외웁니다. 누구에게 주장한다고요?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니까 취득시효도 재취득시효도 똑같아요. 다시 취득시효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재취득시효도 똑같이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 날 내용이 이겁니다. 그 다음 잘 볼까요? 자, 이게 차근차근 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이게 되게 사례가 이제 사실은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토지를 점유한 사람에 내가 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해서 9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73년 1월 1일에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엔 요 83년 1월 1일에 병이라는 사람은 정한테 또 토지를 판 거예요. 그럼 현재 땅 주인 누구죠? 정이죠. 그럼 을은 정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자, 을은 정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해봅시다. 그럼 쭉 45년 점유를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언제가 기준이죠? 50 점유 개시 시 점유 개시 시 51년 1월 1일이 첫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취득시 완성하는 거예요? 71년 1월 1일에 취득시 완성하죠. 그럼 이때 71년 취득시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지 병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는 병정 이런 사람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걸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뭐 72년을 기준으로 하거나 75년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뚝 잘라 주장하는 거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다른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소유권 변동 시점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 변동 시점이 지금 두 개죠. 하나는 73년, 하나는 83년. 그런데 83년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83년을 기준으로 하면 언제 20년이 채워지는 거죠? 2003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83년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73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3년도를 첫 스타트로 하면 언제 또 취득시 완성하는 거죠? 93년 1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거죠. 이게 무슨 취득시효죠? 재취득시효. 다시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계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경우는 그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취득시효가 완성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누구에게 취득시효 주장되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얘도 똑같다 그랬죠? 재취득시효도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죠?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따라서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정이니까 을은 정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민법 들어간 다른 시험에 다 났는데 우리 시험만 안 났어요. 꼭 잘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재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도 똑같이 전대죠. 전대. 자, 그러면 쭉 제가 설명했는데 다시 좀 내용을 좀 모아봅시다. 그럼 첫 번째, 요 20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원칙은 뭐가 원칙이죠? 점유 개시시가 원칙이다. 그다음 두 번째,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역산할 수도 있고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다음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언제가 기준이다.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다. 그다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계산점으로 삼아도 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경우가 무슨 취득시효라고 그러죠? 재취득시효. 그러면 재취득시효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계산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취득시효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또 재취득시효도 똑같아요.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죠?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뒤에 또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